말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말은 쌍날 칼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 인식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칭찬하면 그들은 더욱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성과를 인정하면 그 학생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성찰 능력도 발전합니다. 동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사고 방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과 발전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 관계와 개인적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혜지는 프레젠테이션 후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혜지 씨,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혜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지은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던 다른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으로 말한 경우를 볼까요? 민수는 회의 중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팀원이 그 실수를 지적하며 민수 씨, 이건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더 이상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그의 자존감도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민수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편해졌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개인과 팀의 분위기, 동기부여,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감을 높이고 팀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팀의 분위기를 해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정말 잘했어요. 이 부분에서 당신의 노력이 빛나네요.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판적이지 않으면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경적이 비하하는 말투로 이게 최선인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경멸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투,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투, 어차피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낙담과 절망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의 예시들은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관계를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관계에 해를 끼치고 동기를 저하시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위로와 공감을 통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원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덜 외롭고 더 안정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말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괜찮아 일단 진정해라 말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잘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치진 않았지 않은 말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신체적 안전은 감정적 안정감과 직결되며 이는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사고 후 누군가의 신체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심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민지는 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량에 살짝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내떨고 있었습니다. 미네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관심은 사고 당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민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지는 그에게 물을 건네고 부드럽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배려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네는 사고 당사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초기 대응과 위로는 상황을 더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진정과 위로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 안심시키는 말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며 상황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말투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놀랐겠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말투는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희망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말투입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별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패닉을 조장하는 말투는 이런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불안과 혼란을 증가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합니다. 인내는 신중한 계획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인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급한 결정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깊은 사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연구하면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더라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느림보가 되어라. 모든 것은 올바른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속도와 시간에 따라 진행될 때 더 나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신중한 결정,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빠른 성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은혜는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품 개발에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은혜는 자신의 접근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다. 따라 은혜의 회사는 견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철저한 개발 과정 덕분에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혜의 회사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혜의 인내와 차분한 접근은 그녀의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중함을 격려하는 말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합시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심을 칭찬하는 말투는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다루는 당신의 태도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말투는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접근하면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조급함을 조장하는 말투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말투는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너무 느립니다. 부정적인 결과 예측 말투는 이 속도라면 우리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예요. 너무 늦어요. 느린 진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실패를 예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신중함과 인내를 격려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조급함과 빠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잠재적인 위험과 실패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명령문을 상냥한 의문문으로 바꾼다. 의문문 형태로 말을 바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문을 닫아 대신 문을 닫아 주실래요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요청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령문은 때때로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의문문은 화를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를 지금 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보고서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면 직원은 덜 압박감을 느끼고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상방이 더 책임감을 협조를 요청하는 의문문은 이 문서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의견을 묻는 의문문은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제공하는 의문문은 우리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명령적인 표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 비난이 담긴 말투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못했어? 경멸적인 표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 중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존중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의 장벽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다. 그곳에 가면 큰 나무가 보여 대신 공원의 북쪽 입구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이야기나 메시지에 감정적 깊이를 더하여 주신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세부적인 묘사는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메시지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슬퍼 보였어 대신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얼룩져 있고 목소리는 떨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어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합니다. 그날 밤은 차가웠어 대신 그날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쉬었어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상황을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달빛이 호수에 비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호수에 빛나는 조각들에 깨진 유리 조각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가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견우는 그의 첫 소설을 쓰고 있었으나 초기 피드백에서 독자들이 그의 묘사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오프의 명언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슬펐다는 구절을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번들거리고 입술은 슬픔에 떨렸다 바꾸었습니다. 그는 배경과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이 마치 그 장면에 직접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쓰인 소설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묘사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 덕분에 독자들은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각 장면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현우의 소설은 비평가들과 독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고 그는 구체적인 묘사가 창작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글쓰기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로, 공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에게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온 갈등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협조적이고 개방적이 됩니다. 파트너와의 의견 충돌에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공감형 말투는 상대방에게 감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큰 상황에서 특히 중하며 감정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공감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번째로, 자기 주도형 말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하면서도 주변과 더 깊게 사귀고 어울리게 한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기 주도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신감과 사회적 유성을 반영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도 관심을 보이고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관계를 깊게 합니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되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언어는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문을 외워야 하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은 공감의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고, 또 다른 때는 단호한 빛의 주문으로 명확한 경계를 그려야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마법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부드러운 요청의 주문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숲속의 장난꾸러기 요정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만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라는 단호한 주문을 외워야겠다. 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는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침착한 목소리의 주문이 효과적일 거고, 화려한 연애에서는 이 춤을 함께 춰주시겠어요 라는 즐거운 초대의 주문이 더욱 어울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투는 그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고 길을 밝히는 마법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항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주문을 준비해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언어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멋진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말은 쌍날 칼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 인식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칭찬하면 그들은 더욱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성과를 인정하면 그 학생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성찰 능력도 발전합니다. 동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사고 방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과 발전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 관계와 개인적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혜지는 프레젠테이션 후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혜지 씨,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혜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지은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던 다른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으로 말한 경우를 볼까요? 민수는 회의 중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팀원이 그 실수를 지적하며 민수 씨, 이건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더 이상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그의 자존감도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민수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편해졌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개인과 팀의 분위기, 동기부여,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감을 높이고 팀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팀의 분위기를 해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정말 잘했어요. 이 부분에서 당신의 노력이 빛나네요.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판적이지 않으면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경적이 비하하는 말투로 이게 최선인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경멸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투,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투, 어차피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낙담과 절망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의 예시들은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관계를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관계에 해를 끼치고 동기를 저하시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위로와 공감을 통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원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덜 외롭고 더 안정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말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괜찮아. 일단 진정해라. 말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잘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치진 않았지 않은 말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신체적 안전은 감정적 안정감과 직결되며 이는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사고 후 누군가의 신체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심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민지는 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량에 살짝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내떨고 있었습니다. 미네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관심은 사고 당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민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지는 그에게 물을 건네고 부드럽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배려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네는 사고 당사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초기 대응과 위로는 상황을 더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진정과 위로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 안심시키는 말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며 상황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말투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놀랐겠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말투는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희망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말투입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별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패닉을 조장하는 말투는 이런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어떡해요?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불안과 혼란을 증가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합니다. 인내는 신중한 계획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인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급한 결정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깊은 사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연구하면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더라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느림보가 되어라. 모든 것은 올바른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속도와 시간에 따라 진행될 때 더 나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신중한 결정,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빠른 성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은혜는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품 개발에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은혜는 자신의 접근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다. 따라 은혜의 회사는 견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철저한 개발 과정 덕분에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혜의 회사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혜의 인내와 차분한 접근은 그녀의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중함을 격려하는 말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합시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심을 칭찬하는 말투는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다루는 당신의 태도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말투는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접근하면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조급함을 조장하는 말투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말투는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너무 느립니다. 부정적인 결과 예측 말투는
이 속도라면 우리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예요. 너무 늦어요. 느린 진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실패를 예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신중함과 인내를 격려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조급함과 빠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잠재적인 위험과 실패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명령문을 상냥한 의문문으로 바꾼다. 의문문 형태로 말을 바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문을 닫아 대신 문을 닫아 주실래요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요청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령문은 때때로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의문문은 화를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를 지금 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보고서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면 직원은 덜 압박감을 느끼고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상방이 더 책임감을 협조를 요청하는 의문문은 이 문서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의견을 묻는 의문문은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제공하는 의문문은 우리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명령적인 표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 비난이 담긴 말투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못했어? 경멸적인 표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 중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존중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의 장벽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다. 그곳에 가면 큰 나무가 보여 대신 공원의 북쪽 입구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이야기나 메시지에 감정적 깊이를 더하여 주신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세부적인 묘사는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메시지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슬퍼 보였어 대신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얼룩져 있고 목소리는 떨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어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합니다. 그날 밤은 차가웠어 대신 그날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쉬었어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상황을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달빛이 호수에 비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호수에 빛나는 조각들에 깨진 유리 조각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가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견우는 그의 첫 소설을 쓰고 있었으나 초기 피드백에서 독자들이 그의 묘사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오프의 명언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슬펐다는 구절을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번들거리고 입술은 슬픔에 떨렸다 바꾸었습니다. 그는 배경과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이 마치 그 장면에 직접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쓰인 소설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묘사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 덕분에 독자들은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각 장면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현우의 소설은 비평가들과 독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고 그는 구체적인 묘사가 창작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글쓰기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에게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온 갈등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협조적이고 개방적이 됩니다. 파트너와의 의견 충돌에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공감형 말투는 상대방에게 감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큰 상황에서 특히 중하며 감정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공감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주도형 말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하면서도 주변과 더 깊게 사귀고 어울리게 한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기 주도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신감과 사회적 유성을 반영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도 관심을 보이고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관계를 깊게 합니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되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언어는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문을 외워야 하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은 공감의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고, 또 다른 때는 단호한 빛의 주문으로 명확한 경계를 그려야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마법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부드러운 요청의 주문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숲속의 장난꾸러기 요정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만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라는 단호한 주문을 외워야겠다. 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침착한 목소리의 주문이 효과적일 거고, 화려한 연애에서는 이 춤을 함께 춰주시겠어요 라는 즐거운 초대의 주문이 더욱 어울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투는 그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고 길을 밝히는 마법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항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주문을 준비해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언어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멋진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